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이자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생중계 여부는 이전에도 많은 관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마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공개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이전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최순실 씨, 예. 안종범 전 수석부터 해서 많은 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의 재판 선고에 중계를 할 거냐 여부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얻는 불이익보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이 입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해서 네. 불허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같이 동의를 하지 않은 거는 나 싫다라고 한 거는 다 같은데 그럼 예. 왜 박 전 대통령의 그 선고 기일만 그러면 중계가 허용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재판 결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보도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고를 할 때는 피고인이 그 피고인석에서 서가지고 선고를 듣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시간 읽을 거기 때문에 앉을 수도 있지만 네. 그 모습이 비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선고 기일에 출석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재판 판결서를 읽는 재판장의 얼굴만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사적인 불이익 그러니까 개인이 입는 손해를 따질 여지가 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딱 읽었을 때 예.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라는 거와 헌재소 대행이었습니다마는 딱 그 재판관이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형사 사건도 아마 판결 이유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주문을 읽습니다. 아마 그 주문에서 피고인 박근혜라고 해서 어디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예. 주문이 만일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 충격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이후에 세 차례나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비교적 적극적인 방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재판이 그러니까 6일 날 선고되는 거는 최순실 재단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받은 거 그러니까 재벌들로부터 거기에 돈을 내게 한 거, 정유라 지원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망라돼 아니면은 또 국정과 관련된 네. 그런 사건이 6일 날 선고가 나는 거고요. 예. 다른 재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정원의 그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쓴 거 예. 그리고 그 특활비 중에서 일부를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네. 친박 간별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됐죠. 예. 그런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선거에 예. 개입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두 가지가 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자필 의견서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국정원 특활비와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거든요. 예. 거기서 내용은 국정원 그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요구한 적은 없고 예. 비서관 3명 중에 1명이 나한테 과거에 이렇게 썼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라면 써라. 경비로 써라라고 얘기한 게 전부다. 네.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나는 쓴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예. 자필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나는 그런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고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자필 의견서는 공소장이 받으면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으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 의견을 얘기하라고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과 얽힌 그런 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의 그 최근에 기소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 의견서 제출은. 예. 근데 이후에 법정에 나와서 뭐 입증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건지 그런 그 방어까지도 할 건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의견서는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근황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역사 소설에 이어서 만화책을 읽고 있다. 글을 쓰는 모습도 보여진다고 하는데 근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 구속이 됐을 때는 일본 소설 뭐 대망을 읽고 있다. 그래서 예. 여전히 뭐 그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고 네. 구속영장이 1차 연장이 되면서 법정에 출두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지금 예. 이제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이제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 소설을 계속 읽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뭐 만화책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요즘에는 그 역사라든가 뭐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손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화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과거의 만화하고는 다르게 예, 예. 이런 교양 만화책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책을 읽고 있는 것이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또 글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좀 이 자서전 뭐 이전에도 자서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그 중대한 상황에서의 예. 당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서전인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런 글을 쓰는 거는 또 나름의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사흘 남은 1심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순실 씨의 경우에 뭐 구형보다 훨씬 그 추징액 수도 적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6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될 때도 추징이라든가 인정되는 그 뇌물액수는 아주 대폭 감축될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를 했지만 네. 다른 재판에서 거기 그 두 재단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이 그 판단받을 것 같고요. 동일한 이유로 판단받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대폭 줄어들 텐데 그 뇌물 액수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죠. 네. 그것이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예.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일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함께 하시고요. 저희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일까 일단 궁금해지는데 구속영장 재청구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검찰이 이제 그 구속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 일전에 많은 뭐 이제 법률가들이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된 게 그 이전의 예에 비하면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럼 기각되고 나서 재차 그 크게 이제 혐의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네. 첫 번째 고소인 혐의 사실만 가지고 지금 다시 재청구를 한 건데 네. 그 1차 기각이 됐을 때는 뭐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예,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청구를 했을 때는 뭔가 사유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 안전지사의 아들이 그 1차 고소인에게 전화를 했다. 뭐 예. 이런 그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안전지사 측에서 1차 고소인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예. 시도가 있었다든가 예. 아니면은 2차 피해가 지금 고소인들에게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예. 그 2차 피해에 안전지사 측이 뭔가 관여된 어떤 연결된 것이 나온 게 혹시 있는 건지 예.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재청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이 인정될 여지도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내일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안전지사가 이제 또 나와야 된다는 이제 그 1차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참석을 하도록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안전지사가 불출석하겠다라는 통보는 못할 것 같고 예. 그러면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언론에 노출이 될 거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안전지사는 부담이 되겠는데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는 이제 기록을 안 본 상황에서 제가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 피감독자 그러니까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이 성폭력에 있어서의 좀 획기적인 사건으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증거인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도주 우려는 뭐 전직 그 도지사였고 예.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이제 도망간다라는 것을 이제 도주한다는 거는 좀 상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 쪽인데 증거인멸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완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